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중에서 어려운 걸로 악명 높은 연립 방정식의 활용을 풀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에서는 농도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익과 할인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거 풀기 전에 기본적인 설명을 몇 가지를 좀 해줄게. 보통 이제 그 소금물 문제가 악명 높거든? 어려운 걸로. 근데 이거 왜 학생들이 어려워하느냐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연립방정식 자체를 어려워해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과학이지, 과학. 어떤 물체가 녹는 이 과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소금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줄게. 과학적 설명이야. 소금물이라는 게 있어, 소금물.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만들어진 물체인데 당연히 소금과 물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리고 소금, 물은 이게 완전히 다 둘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요 물체를 용액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물은 이걸 소금을 녹이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용질, 그리고 용매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용매, 그리고 소금을 실제로 녹는 물질이라고 해서 용질이라고 불러. 이 용어를 뭐 아는지 모르는지는 뭐 과학 시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용어는 중요하진 않아.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따로 있는 거야. 따로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합쳐가지고 소금물이 된 거라고.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증발이라는 걸 한다고 칠게. 증발을 하면 소금은 안 날아가. 그러니까 소금물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했잖아. 소금과 물의 합이라고. 그럼 농도라는 건 뭐냐면, 농도라는 건 전체 양, 주로 이제 소금 물의 양이겠지. 그 중에서 소금의 양, 소금의 양.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농도거든. 근데 증발을 하면 소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전체 양이 증발한 것만큼 줄 거라고. 오케이? 괜찮아? 그리고 어떤 두 개의 비커에 섞여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금물을 섞는다고 치면 전체 양은 전체 양대로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g이고 여기가 200g이라고 할게. 이게 6%짜리 소금물이고 이게 8%짜리 소금물이라고 할게. 그럼 이제 100g이 있으면 그 중에서 6%가 소금인 거야. 그러면 이 중에 6g이 소금이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200g의 8%인 16g의 소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전체 양은 어쨌든 둘이 합치면 300이거든. 그 중에 소금은 6과 16인 거지. 그 중에 소금은. 여기다 이제 100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뭐 약분은 안 되네. 100을 곱하는 이유는 퍼센테이지라 그러지, 퍼센테이지. 이게 이제 백분율이거든, 우리말로. 100분의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비율을 따지는 용어라고. 그래서 자꾸 100을 곱하는 거야, 백분율이기 때문에. 알았죠? 자, 아무튼 이거는 문제를 좀 풀면서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원칙을 좀 생각을 하고 풀면 편해요. 자, 일단 문제 봐봐. 문제 1번.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이런 거야. 봐봐. 5% 소금물이 있고 10% 소금물이 있어. 근데 섞었어. 근데 문제는 5%의 소금물의 양을 몰라. X라고 할게. 그리고 10%의 소금물의 양도 몰라. Y라고 할게. 자, 이거는 전체 소금물의 양을 내가 X랑 Y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X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있지, 소금의 양. 그럼 X 곱하기 5%니까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5지. 그리고 Y 곱하기 100분의 10의 소금이 들어있겠지. 얘네 둘을 섞었어. 둘을 섞었다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지. 그 중에서 0.05X 더하기 0.1Y에 100을 곱하면 이게 얼마가 된 거야? 이게 7%가 된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소금물의 총량은 450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450. 자, 이거 450이죠? 됐죠? 자, 이거는 뭐 계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0 곱하면
5x 더하기 10y 7 곱하기 450. 양변을 5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2y는 630. x 더하기 2y는 630.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죠. 가감법으로 빼버리면 y는 180 이렇게 나와요. 그쵸? y가 180이니까 x는 27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5%의 소금물은 270g, 10%의 소금물은 180g이다 라는 게 답이 된다고요. 자, 전체 소금물의 양 따로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 따로 있어요. 이거를 분모 분자에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따로따로. 괜찮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번. 자, 지금 소금물 A, B가 있어. 이건 알려줬어. A가 200g, B가 300g. 자, 그럼 A가 현재 총이 200, B가 총이 300. 근데 문제는 농도를 모르네. 그럼 이제 농도를 X 퍼센테이지라고 할게. 자, B도 농도를 Y 퍼센테이지라고 할게. 이건 소금 물의 양. 자, 그럼 소금은 이 중에 소금 얼마 들어있어? 200 곱하기, 자, 이거 100분의 X지. 100분의 X. 그러니까 결국 2X. 자, 얘도 300 곱하기 100분의 Y 하면 3Y. 이 소금의 총량이 A에서는 2X가 있고 B에서는 3Y가 있었던 거야. 둘이 섞어. 둘이 섞을 거야. 둘이 섞으면, 자, 전체는 500이지. 하지만 소금의 양은 2x 더하기 3y야. 여기다가 다시 백분율,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바꾸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8%가 되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이번에는 300g과 200g을 섞은대. 그러면, 자, 이번에도 똑같이 소금의 양은 300, 소금의 양은 200. 그러니까 소금 물의 양이요. 그럼 농도는 어차피 달라진 게 없잖아. x 퍼센트, y 퍼센트가. 그러면 소금의 양은 300 곱하기 100분의 x, 3x죠? 자, 200 곱하기 100분의 y, 2y죠. 그러면 어쨌든, 자, 2번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쨌든 둘이 더한 거니까 500이지. 그 중에 3x 더하기 2y를 하면 그게 얼마?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 곱하면 농도가 10 된다고. 됐죠? 자, 넘기면 2x 더하기 3y는 40.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거 오고 3x 더하기 2y는 50. 자, 연립을 위해서 위에 거에다가 2 곱하고 6x 3 곱하고 9y 120. 밑에 거에다 2 곱하면 6x 4y 100. 2 곱하면요. 그럼 5y는 20. y는 4. y가 4면 2x가 28이니까 x는 14. x는 14, y는 4. 그래서 x는 14%, y는 4%. 농도의 차이는 당연히 빼면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 문제 푸는 것처럼 미지수 잡는 거 잘 해야 돼. 그게 핵심이긴 해. 하지만 여기서는 요 메커니즘 있지. 소금물의 총량이 얼마고 그 중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거를 따로따로 식으로 써준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관계식을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소금물 문제예요. 자, 그리고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얘들아, 5%가 증가했다 라는 건 증가잖아. 그러니까 원본 대비 원본에다가 5%가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0.05가 추가가 된 거지. 근데 원본은 보통 1이거든. 그럼 5%가 증가했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1.05를 곱하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2%가 증가했다 라고 하면
원래 원본 대비 이게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분의 10이야. 0.12가 되니까 1.12를 곱하자. 이게 돼요. 자, 반대로 7%가 감소했다 라는 건 원본 대비 빼기 0.07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원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1이잖아. 그럼 0.93을 곱하자.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저 봐봐. 성원이네 학교에서 8%가 증가했다 라는 건 1.08을 곱하면 돼. 5%가 감소했다라는 건 0.95를 곱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작년에, 자, 이거 문제 좀 조심해서 풀어야 돼.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숫자를 각각 X명, Y명이라고 할게.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가 남자애들은 증가했으니까 1.08X, 여학생은 5%가 감소했으니까 0.95Y인 거야. 그치? 근데 26, 요렇게 1.5, 요 올해 애들을 합치면 얼마? 0.95Y를 합치면 이게 936명. 그리고 작년에는 그냥 더하면 이게 지금 936명이 어떻게 된 거야? 26명이 많아져서 936명인 거잖아. 그럼 그 작년에는 26명이 적은 910명이겠죠. 그렇지? 얘네 둘을 연립하면 돼. 얘네 둘을. 이게 뭐 계산하기는 좀 불편하겠지. 당연히 계산하기는 되게 불편해.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을 연립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식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100을 곱할게. 그럼 108x 95y는 93600. 이게 지금 약분이 뭐 되는 게 없나? 둘 차이가 13 차이 나는데, 이게 약간 좀 기지를 발휘하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원칙대로 풀게. 또 이때는 되는 어떤 요령을 피우면 안 되니까 좀 귀찮긴 한데, 여기다가 위에 식에다 95를 곱해봐봐. 그럼 95x 더하기 95y는 910 곱하기 95. 자, 그럼 이거 밑에 것을 위에 걸 통째로 뺄게. 빼면 13x는 93600 빼기 910 곱하기 95요. 됐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이거 계산 다 하잖아? 그러면 7150 나와. 그리고 양변 13으로 나누면 x가 55, 550이죠. 550. 55는 75니까 550 나와. 550. 됐죠? 그러면 x가 550명이면 y는, 잠시만, 550이면 360. 됐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올해 남학생 수,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 그럼 550에서 얼마 곱한 거? 1.08 곱하기 550 한 게 올해의 남학생 수고, 0.95 곱해준 게 올해의 여학생 수입니다. 됐죠? 이거는 또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는 계산을 하시면 원래 550명에다가 8%인 44명이 늘었으니까 594명이고, 여기는 5%인 18명이 빠졌으니까 342명이요. 자, 이게 답이에요. 올해의 남학생 수, 올해의 여학생 수요. 계산이 조금 불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증가한다라는 거, 감소한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뭘 곱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될 듯. 자, 4번 볼게요. 4번. 자, 요것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물건을 내가 지금 2만원에 사왔어. 그러면 원가가 사실은 둘이 합쳐서 2만원이라는 거야. A 상품의 가격, B 상품의 원가지. 원가, 원재료 가격, 이게 지금 둘이 더해서 2만원인 거야. 근데
A 상품은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이고 그러면 1.2x지. 그리고 B 상품은 원가에서 30%를 할인해서 팔았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면 어쨌든 0.75i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했대잖아. 30% 할인해갖고. 그래서 둘이 열심히 팔았더니 3,000원이 플러스가 됐대. 이건 3,000원이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잖아. 3,000원의 이익.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됐다는 거야? 23,000원이었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내가 물건 팔아서 받은 돈 23,000원인 거야. 그러니까 원가 대비 3,000원의 이익이 생겼겠지. 됐죠? 자, 그럼 이 둘이 연립할 거야. 둘이 연립하기 위해서 1.2를 위에다 다 곱해버릴게. 1.2x 더하기 1.2y는 24000 빼버리면 0.5y가 1000.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y는 2000원. 오케이? y는 2000원, x가 그럼 17,000원이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할인해서 팔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B 상품은 좀 약간 비싼 게 아니었던 거지. 제대로 큰 거 맞나? 1.2 곱하면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1.2 곱하면 24,000하고 0점 빼면 0.5x 1,000원 맞는데? B 상품의 원가는 2,000원입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꼭 옆에 있는 유제들 다 하나하나씩 직접 확인하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유형들은 속도랑 관련된 문제들, 속도랑.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유명한 문제지, 이것도. 거속시라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뭐 이런 파생돼서 나오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는 암기 겸 익힘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풀 거야. 딱 이 상태로. 요걸 알고 있는 상태로 말이죠. 자, 문제 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그 시뮬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가상 모의 실험을 해보면 편해. 진짜로 내가 산에 올라간다. 내가 진짜로 호수 주변을 돈다. 등등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기본 문제 5번 볼게요. 자, 산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걸었어. 내려올 때는 5km로 걸었고. 오케이? 그럼 올라갈 때 거리를 x km라고 합시다. 그리고 내려올 때 거리를 y km라고 할게요.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지. 그럼 당연히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속력분의 올라갈 때 거리지. 올라갈 때 속력이 3이니까 자, 천천히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죄송합니다. 3분의 올라갈 때 거리인 x죠. 똑같이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내려갈 때 속도인 5분의 y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총 시간을 다 합치면 3시간이고, 그리고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이 거리를 다 합치면 11km를 걸었으니까 x 더하기 y는 11이요.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밑에 거에다가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변에 15를 곱해버리자. 모든 변에. 그러면 5x 더하기 3y가 45. 됐죠? 이 상태로 요거 3 곱해볼게. 3x 더하기 3y가 33. 따라서 가감법으로 빼면 2x가 12, x는 6, y는 5. 올라간 거리는 따라서 6km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니까.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는 거 꼭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6번 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가 5km인 호수가 있어. 호수의 둘레를 민재는 분속 60으로 걷고 영진은 10분 후에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게. 자,
민재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리고 호수는 영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고. 그럼 언제 만나냐라는 거지. 이게 만난다라는 건 결국 얘네들이 돌아간 이 거리의 총합이 호수의 크기랑 같으면 되지. 호수의 총 길이랑 둘레의 길이. 자, 다시 둘이 만난다라는 건 만났다라는 건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민재가 움직인 거리에 거기에 영지가 움직인 거리를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이게 호수의 둘레의 길이랑 같으면 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민재가 움직인 거리는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 x분, 거리는 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었잖아. 그럼 민재가 움직인 거리는 민재가 움직인 시간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속력은 분속 60이지. 그럼 60x지. 그렇죠? 그리고 영지가 움직인 거리는 마찬가지로 영지가 움직인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이걸 사실 연립방정식으로 안 풀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왕이면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게. 사실 영지가 움직인 시간은 10분 후니까 사실은 x 빼기 10이야. 시간, 영지가 움직인 시간. 근데 x 빼기 10이라고 안 하고 그냥 y라고 할게. 그러면 50y를 걸었는데 이게 합쳐갖고 호수의 총 거리인 5km. 자, 이게 미터였기 때문에 단위가 얘도 미터로 바꿔줬어. 자, 요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x랑 y의 차이가 10분 차이 난다는 거지. 결국은 x에서 얼마를 뺀 게, 10분을 뺀 게 영지가 움직인 시간이죠. 자, 둘이 연립할 건데 이거는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쓰면 y 대신에 x 빼기 10을 대입한다면, 자, 보십시다. 110x가 5500 넘기면, 따라서 x는 50 됐죠? 그래서 50분이에요. 50분. 근데 문제는 이거는 누구야? 민재가 움직인 시간이지. 근데 영지가 출발하면 몇 분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영지가 출발하는 y의 값이니까 40분 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7번 볼게요. 이거 지금 풀 때 이것만 풀지 말고 옆에 있는 문제 같이 풀면서 꼭 보세요. 자, 이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배를 타고 길이가 96km인 강을 내려가는데 2시간, 올라가는데 3시간 걸렸대. 자, 강이 있다고 치면, 자, 이쪽 방향이, 여기가 상류, 여기가 하류라고 할게. 거슬러 올라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고 내려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자, 내려갈 때는 2시간 걸렸는데, 자, 갑니다. 현재 배의 속력이 있어. 그걸 x라고 할게. 그리고 강물도 기본적으로 움직일 거거든. 강물의 속력이 있어. 그걸 y라고 할게. 내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전체적인 속력이 얼마겠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야겠지. 하지만 흐름에 맡겨서 내려가는 거는 속도가 이때 이렇게 되겠지. 내려갈 때는 속도가 x 더하기 y고 올라갈 때는 x 빼기 y일 거야. 됐죠? 요걸로 해서 여기다 얼마 곱하면, 내려갈 때는 2시간 걸렸고 올라갈 때는 3시간 걸렸으니까 이렇게 3시간을 해서 움직이면 이것도 96km. 왜냐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게 실제 속력에다가 시간 곱했더니 96 나왔지. 그리고 x 더하기 y에다가 얼마 곱하면, 이때는 2시간 걸리지. 이때도 96. 자, 계산하면 연립 좀 하면 x 빼기 y는 32, x 더하기 y는 48. 자, 2x는 80, x는 40, y는 8이요. 강물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자, 아무튼 그래서 배의 속도는 40km, 강물의 속도는 8km. 이렇게 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기차가 있대.
기차가 시뮬레이션을 해봐. 가상 모의 실험. 800m인 다리를 지나는데 여기 다리야. 여기서부터 여기 다리야. 다리를 지나는데 23초가 걸리고 400m인 터널을 지나는데 13초가 걸린대. 자, 그러면 시간은 뭐 분의 뭐야?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죠. 맞지? 자,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유명한 문제라서 다리가 있으면 여기 다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 기차가 들어왔어. 기차가 다리를 지나간다라는 건 기차의 요 대가리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 와야지만 다리를 다 지나간 거야.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있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800m가 아니야. 왜냐면 800 요점 여기까지 왔잖아. 800m의 기차의 길이까지 더한 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지. 그럼 800 더하기 y가 움직인 총 거리고 몇 초? 시간이 23초 걸렸지. 그럼 23초 곱하기 얼마? 기차의 속력이겠죠. 기차의 속력은 x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자, 이번엔 터널이 있어. 이번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터널의 길이가 400m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차의 길이가 y면 여기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400 더하기 y야. 이 400 더하기 y가 이번엔 몇 초? 13 곱하기 x면 되지. 맞지? 자,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정리 좀 하면 23x 빼기 y가 800이고 13x 빼기 y가 400이니까 둘이 빼버리면 10x는 400 따라서 x는 40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잘 봐야 되는 게 이 40은 이 지금 단위가 다 미터지. 그러면 40m야. 얼마? 초당 1초당 40m씩 간다는 얘기야. 됐죠? 초속이야. 초속. 자, 이래서 기차의 속력은 40m/s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속력 관련된 문제까지도 마무리를 한 거예요. 이제 기본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실력 키우기 문제들을 쌤이 한번 쭉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소금물 문제부터 다시 도전하도록 할게요. 자, 5%의 소금물, 9%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물을 만들었대. 근데 토탈 200g.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5%의 소금물은 xg, 총량이, 소금물의 총량이 x, 그리고 9%짜리는 y가 있다고 할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면 0.05x겠지. 그리고 0.09y의 소금이 들어있겠지. 자, 얘네들을 섞으면 총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 그 중에 0.05x 곱하기 0.09y가 얼마를 곱하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6%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에서 보면 얘네 둘이 섞어서 만들어진 소금물의 양은 200g이고. 자, 여기 200이라는 얘기죠. 자, 200 약분하면 2 넘기면 12. 0.05x 더하기 0.09y는 12. 됐죠? 양변에 100 곱하면 5x 더하기 9y가 1200. 여기도 9를 곱해볼게. 그럼 9x 더하기 9y는 1800. 얘랑 얘랑 가감법으로 빼지. 그럼 4x는 600. 따라서 x는 150. y가 50이죠. 따라서 5%짜리 소금물이 얼마? 150g이 들어간 거야.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소금물 쉐키 소금물을 섞을 거예요. 자, 3%짜리 소금물, 8%짜리 소금물 섞어서 6%짜리 소금물 400g. 자, 그러면 정리하면 3%짜리 소금물이 xg이 있다고 칩시다. 8%짜리가 yg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네 둘이 섞어서 400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안에 소금의 양은 0.03x, 소금의 양은 0.08y, 그리고 총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분의 0.03x, 0.08y를 농도를 구하면, 이렇게 섞어 놓은 거에 농도를 구했더니 6%짜리. 됐죠? 자, 그러면 둘이 섞은 거 그냥 총량은 400이니까 x 더하기 y는 400. 요게 400이라는 얘기죠. 자, 약분하면 4, 넘기면 24. 그리고 100 곱하면 3x 더하기 8y가 2400. 자, 그러면 3 곱할게, 위에 식에다가. 그럼 3x 더하기 8y는 2400에 요거 전체적으로 3 곱해서 3x 더하기 3y는 1200. 그럼 5y는 1200, y는 240 이렇게 되죠. y가 240이니까 일단 쉽게 생각하면 6%짜리 소금물, 미안 8%짜리 소금물이 240g, 그리고 3%짜리 소금물이 160g이겠죠. 됐죠? 그래서 각각 3%짜리 160g, 8%짜리 240g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작년 학생 수, 남자 여자 합쳐서 850명. 그러면 x 더하기 y가 850명. 자, 이게 작년의 학생 수예요. 근데 올해는 남학생이 15명 전학을 갔고 28명이 전학을 왔대. 그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몇 명 는 거야? 남학생은 13명이 는 거지. 그리고 대신 여학생은 10%가 줄었으니까 0.9y가 된 거야. 10%가 줄었으니까. 이게 822명인 거잖아. 됐죠? 자, 약간 정리 좀 하면 13을 넘기면 809명? 이렇게 돼요. 둘이 빼. 얘랑 가감법으로 빼자고. x 없어지고 0.1y가 41. 따라서 y는 410. 그럼 작년에 여학생 수가 410명이죠. 그래서 답은 410명이 됩니다. 됐죠? 요건 생각보다 계산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보실 건 4번이요. 자, 성준이가 7km부터 떨어진 곳에 가는데 총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km인 거야. 근데 중간에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4k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8km로 뛰었대. 그럼 중간까지 여기까지를 x, 이게 걸어간 거리야. 여기를 뭐 7 빼기 x라고 둬도 되는데 y라고 둘게. 이게 뛰어간 거리.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첫 번째식 x 더하기 y가 7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이 얼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근데 걸어간 속력은 4, 그리고 거리가 x. 그러니까 4분의 x 더하기 누구? 8분의 y가 얼마 걸렸대? 1시간 30분 걸렸대지. 이게 지금 시속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시속이지, 시속. 시속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당 속도야, 시간당. 그래서 기준을 시간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 1시간 30분이라는 건 1.5지, 2분의 3이요. 요 두 개를 연립을 할 겁니다. 양변에 싹 다 8을 곱해서 2x 더하기 y는 12. 얘네 둘이 빼자. x는 5, y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뛰어간 거리는 2km죠. 여기가 뛰어간 거리가 y가 2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등산 가기로 했어요.
A 코스는 시속 2km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B 코스는 시속 4km로 정상에서 내려왔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올라갈 때 속력분에 올라갈 때 거리 이 거리를 x라고 할게. 요걸 y라고 할게. 전체 12km 코스니까 x 더하기 y는 10이고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뭐 분해? 올라갈 때 속도가 2였잖아. 2분의 x. 내려갈 때 속도가 4였지. 4분의 y. 이거 합쳐서 총 4시간 걸린 거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내려갈 때 걸린 시간, 내려갈 때 속력분의 내려갈 때 거리.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되시고 또 연립하면 둘이 가감법으로 x는 4 나오고 y가 8이 나올 겁니다. 자, 올라갈 때 4km, 내려갈 때 8km. 그러면 이 B 코스가 내려가는 코스거든. B 코스의 거리는 8km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6번 볼게요. 6번. 자, 둘레 길이가 1000m인 호수가 있대. 굳이 1km가 아니라 1000m라고 얘기한 건 지금 속도를 분속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이야. 자, 일단은 갑과 을이 같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2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대. 자, 같은 방향으로 돌았다는 건 갑이 돌고 을이 도는데, 자, 갑이 돌고 을이 도는데, 자, 이제 지금 호수가 여기 있다고 할게. 그러니까 요렇게 호수가 있는데 갑이 더 느려. 그럼 갑이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 왔어. 이 갑의 상태야. 근데 을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 바퀴를 더 돈 거라고 보면 돼. 이건 을이라고. 둘이 같은 방향으로 돌았는데도 만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둘 사이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다. 호수 한 바퀴다. 1000m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자, 갑의 속도를 x, 을의 속도를 y라고 할게. 그리고 10분 걸렸지. 10분. 그럼 10분 동안 을이 움직였어. 그리고 10분 동안 갑이 움직였어. 그걸 빼면 얼마? 1000m지. 됐나요? 자, 이제는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2분이면 만난대. 그럼 을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10y랑 우리 2분이지. 2분 동안 돌았으니까 2y랑 2x는 합치면 이번엔 1000m지. 됐죠? 뭐 이게 계산이 생각보다 쉽게 돼. 10으로 나누면 y 빼기 x가 100이고 얘도 2로 나누면 y 더하기 x가 500이니까 둘이 2y는 600, y는 300. 그러면 x는 200이죠. 자, 그러면 갑의 속력은 200m겠지. 분당 200m씩 움직이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6번 문제고요. 자, 쭉쭉쭉 풀게요. 쭉쭉쭉. 자, 이제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가는데 30분 걸렸대. 30분은 반시간이지. 반시간. 0.5시간이야. 자, 거슬러 올라가려면 실제로 배의 속력이 x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하면 거슬러 올라갈 때 속도는 x 빼기 y인 거야. 그리고 내려올 때는 x 더하기 y지. 속력이요.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이 x 빼기 y 하고 거리 얼마? 거리가 5지. 이거 있더니 몇 시간 걸렸대? 1시간 걸렸대지. 따라서 x 빼기 y는 5고, 자, 똑같이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30분. 그러면 0.5, 2분의 1이지. 따라서 이번에 x 더하기 y는
12. 둘이 연립하면 2x가 15. 그럼 x는 2분의 15. 7.5죠. 7.5. 그리고 y는 2.5겠지. 그래서 배의 속력은 7.5km 시간. 그리고 강물의 속력은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7번 문제요. 자,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면서 본인 걸로 조금 연습을 해주세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다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자, 8번. 열차가 지금 움직이는데, 자, 이거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는데 터널이 있어. 터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터널이야. 그럼 기차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기차가 이렇게 통과하려면 기차 궁둥이 부분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실제로 기차의 길이를 내가 y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터널의 길이가 1.6m, 1.6km. 이거는 저거 전부 다 저걸로 바꾸자. 미터로 바꾸고 초로 바꿔서 할게. 미터로 바꾸고 초로 바꿔서 할게. 그럼 1600m. 그리고 아마 기차의 길이가 y라고 치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이게 기차가 움직인 거리지. 그 거리가 1600 더하기 y인데 거리는 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었잖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그럼 기차의 속력을 x라고 할게. 얼마? 1분 10초. 70초지. 70초. 그럼 70 x지. 자, 이번엔 철교 다리가 지금 현재 640m짜리 다리가 있는데, 자, 여전히 기차의 길이는 y. 그러면 640 더하기 y를 움직이는 데는 몇 초가 걸렸어? 30초. 그럼 30x. 자, 넘겨서 정리하면 70x 빼기 y가 1600, 30x 빼기 y가 640. 둘이 빼버리면 40x가 960. 4로 나누면 x는 24.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초당 24m씩 움직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열차의 길이구나. 그러면 x 대신에 24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4를 집어넣어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제일 속편할 듯. 720인 것 같은데 y는 넘기면 80.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80m야. 됐죠? 이렇게 해서 8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제 9번, 10번 풀고 심화 문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구리랑 주석을 섞어서 만들어요. 이게 청동인가? 자, 합금을 만들 건데 A는 구리가 15%, 주석이 15%, B는 구리가 10%, 주석이 30% 포함한대. 그리고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가 200g, 주석이 300g 포함된 합금 C를 만들었대. 복잡하다. 자, 그럼 갑니다. 현재 A 있지. A의 총량을 X라고 할게. 그럼 그 중에 구리가 얼마 있어? 15%니까 0.15x의 구리가 존재하지. A 안에. 그리고 주석이 0.15x의 주석이 존재해. B의 총량을 Y라고 할게. 그럼 B 안에는 구리가 10%니까 0.1x의 구리가 존재하고 주석은 0.1x 아니고 0.15y. 여기도 0.3y의 주석이 존재해. 근데 얘네들을 둘이 섞었더니 고리가 200, 주석이 300이 나왔대. 그러면 0.1x에 0.15x에 0.15y를 더했더니 이게 200이 됐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0.15x에 0.3y를 더했더니 300이 됐다는 얘기죠. 자, 둘이 빼버리자. 빼버리면 이거 없어지고 밑에 거 위에 거 뺄게. 그러면 0.2y는 100. 그럼 y가 500. y가 500이죠? y가 500이면
y 대신에 500을 집어넣으시면 봅시다. 50, 150, 0.15x가 150. 그러면 이거 100 곱하면 15x가 150, 00, 15 나누면 1000. x는 10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각각 A는 100g, 1000g, B는 500g을 섞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잡아가지고 연립방정식씩 만드는 거야. 유명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볼게요. 또 얘네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 정한이가 10m를 달리는 동안, 여기가 중요한데, 정한이가 10m를 달리는 동안 기현이는 15m를 달린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 비율이 10대 15라는 거야. 2대 3이지, 약분하면.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합시다. 정한이의 속도를 2x라고 하자. 그리고 기현이의 속도를 3x라고 해야 돼. 속도를. 자, 그러면 2x에 누구를? 2x에 80초를 곱하고 당연히 3x에 80초를 곱하면 연립방정식을 안 풀었네. 그러고 보니까 3x를 곱하면 이게 400m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80은 약분되고 5x가 결국은 5니까 x는 1이겠다. 그죠? 그러면 x가 1이고 1이면 정한이의 속도는 2m, 기현이의 속도는 3m인 거야.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실력 키우기 문제는 다 풀었어요. 실력 키우기 문제는 다 풀었고, 거기 뒤에 있는 서술형 문제까지 해서 좀 깔끔하게 풀어주면 좋겠죠. 자, 서술형 문제는 먼저 직접 풀어봐봐. 계속 쭉 보지 말고 먼저 푼 다음에 풀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었죠? 멈췄다가 풀고 풀어야 돼. 쌤이 그냥 푸는 거 보고 있지만 말고 너네가 직접 풀어보자고. 자, 시뮬레이션이라 그래. 시뮬레이션. 이걸 잘해야 되는데 K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가 1200명이래. 작년 학생 수가. 서술형 문제니까 정확하게 할게. 다 정리하면서. 그럼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남학생 그리고 여학생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남학생이 X명, 여학생이 Y명이라고 했을 때 문제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X 더하기 Y가 1200명이었어. 근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이 6% 감소했대. 그럼 X 곱하기 0.94. 여학생은 8% 증가했기 때문에 Y 곱하기 1.08을 합치면 5명이 증가했대. 5명이. 그 얘기는 즉슨 0.94x 더하기 1.08y가 1205명이 된 거야. 오케이? 자, 이걸 통째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한데 머리를 좀 써보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건 올해고 그 작년과 올해 사이에 변화 있지. 그것만 써봐. 남학생은 줄었으니까 0.6x가 감소한 거야. 그치? 여학생은 8%가 늘었으니까 0.06x 소리 0.08y가 증가. 이게 합친 게 플러스 온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 물론 이걸로 해도 되긴 한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란다 100을 나누면 500. 자, x 더하기 y가 1200. 됐죠? 이거는 약분을 하는 게 편할 듯. 3x 더하기 4y가 250에서 위에다 3 곱하자. 그럼 3x 더하기 3y가 3600. 둘이 요거랑 더해버리면 3x 없어지지. 그럼 7y가 3850. 됐죠? y는 7로 나누면 7, 4, 28, 450인 것 같은데. 잠시만. 어, 7호지 5다 550. y가 550. 그러니까 작년에 여학생 수가 550명이야.
그 중에서 몇 퍼센트 증가? 8%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44명을 더하면 594명이 돼요. 올해 여학생 수는 594명입니다. 이거 작년 거 적지 말고 꼭 문제 잘 읽어본 다음에 제대로 적어. 이거 작년 거 적어서 실수해서 틀리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꼭 조심해서 풀어주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거 문제 2번이요. 이거 지금 기차 문제는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진짜 엄청 유명해.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1200m인 철교를 지나는데 이 철교가 1200m래. 근데 기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한다고 치면 기차의 길이를 y라고 할게. 그럼 기차가 총 움직인 거리는 1200 더하기 y야. 근데 1분 걸렸대지. 1분. 이거는 분속으로 한다고 치면, 분속으로 할게. 그냥 분속. 분당 몇 미터씩 가는지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1분이니까 1 곱하기 x야. 기차의 속도 x. 그리고 1분. 거리는 뭐 곱하기 뭐?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자, 이게 있고, 길이가 3200m인 터널을 지나면 2분 동안 기차가 터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대. 이 문제 되게 재밌어. 자, 봐봐. 기차가 터널 밖, 이게 터널이야, 터널. 자, 기차가 2분 동안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럼 기차, 아직 보이죠? 지금 조금 들어가면 아직 보이죠? 아예 요렇게 돼야지만 안 보이죠? 그리고 바로 나오기 직전, 요렇게 돼야지만 안 보이지. 자, 그러면 자, 기차 머리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 있지. 이게 실제로 3200m에서 얼마를 뺀 거야. 여기가 지금 y라고 치면 이게 3200m에서 y를 뺀 거죠. 이게 2분이지. 됐지? 자, 연립해 버릴게. 완전히 깔끔하게 연립되니 이거 더해버리면 y 사라지거든. 그럼 3x가 4400.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나? 쏘리. 이거 아까 1300m였다. 1300 그러면 4500. 그럼 x는 1500. 그렇죠? 그럼 기차의 속도가 1500인 거야. 얼마? 1분당 1500m 가는 거야. 그리고 기차의 길이, 그러니까 y 값은 x가 1500이라고 치면 y는 200이네. y는 200m. 기차는 200m고 기차의 속도는 분당 1500m씩 움직여요. 초당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분당 1500m야. 자, 요 두 가지 문제들을 잘 살펴서 꼼꼼하게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아무래도 좀 어렵긴 한데 그렇다고 영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고 시뮬레이션이라 그래. 시뮬레이션. 이 상황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봐. 그럼 어느 정도는 풀만할 거야. 알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